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시니어 세대의 역할, 이 정도입니다.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를 정치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선거, 정당, 국회, 법원, 언론 자유, 이런 체제,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죠.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 민주주의를 조금 각도를 틀어서 다르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헌법 조문 속에 있는 헌법 조문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삶의 방식, 생활의 방식, 공공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도 함께 살아가는 법, 권력을 감시하되 공동체 자체를 파괴하지 않게 하는 법, 네 편, 내 편 편가르기가 아니라 제도를 먼저 생각하는 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주주의의 진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한번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시스템, 포리티컬 시스템,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경제 성장처럼 이게 탁 바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늘 돌봐줘야 되고, 늘 설명해줘야 되고, 늘 가르쳐야 되고, 현재 진행형인 정치 시스템인 민주주의입니다. 200여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사회마다 다른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이 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니어 세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교과서로만 배운 분들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미 권위주의 세대를 직접 겪었고, 어떤 분들은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온 우리 공동체의 사회가 흔들리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셨던 분도 있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저나 여러분은 민주주의의 소비자가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은 형성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질문은 요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하는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아들 세대가, 우리 손자 세대가, 다음 세대가 민주주의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오늘 저는 그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자, 먼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이 표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제도, 이렇게 보통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개념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개념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입니다.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떤 갈등이 생겨도 그 틀 안에서, 제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이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갈등이란 엔진을 통해서 더 앞으로 진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갈등 그 자체가 아니고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룰 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는 어떤 시민들의 이 쏟아져 나오는 분노들을 거리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제도의 언어로 번역하고, 어떤 그 막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 서로 격렬한 대립을 협의, 절차, 이 과정 속에서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둘째로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는 권력보다도 제도가 더 오래 남아있게 만드는 체제입니다. 오늘은 파란당이 집권하고, 5년 뒤에는 또 빨간당이 집권하고, 또 10년 뒤에는 또 파란당이 집권하고, 이 권력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계속 남아있게 만드는 거죠. 이 시스템은
어떤 누가 집권하든 간에 나라의 기본 질서나 틀은 안 무너지고, 물론 그 와중에 아주 좋은 지도자가 오면 나라가 훨씬 더 좋아질 거고, 아주 잘못된 이상한 지도자가 오면 나라가 좀 흔들리긴 하겠지만 그 시스템이나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박살나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체제. 이게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시민들 상호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는 체제를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겪어온 수많은 제도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흠없는 제도가 아닙니다. 인류가 정치 시스템을 많은 걸 해왔죠. 왕정, 귀족정, 온갖 종류의 다 해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살아남아 있는 건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민주주의는 늘 결함을 갖고 있지만 이 결함을 어떻게든 조금씩 보완해 갔다는 거죠. 민주주의는 실망스럽습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답답합니다. 늦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 틀 내에서, 이 제도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믿을 때 민주주의가 지속이 됩니다. 이거 민주주의 이거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이야 느리고 답답하고 이게 되겠어? 실망스러워. 다른 걸로 한번 바꿔봐.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 때 왕을 모셨으니 왕정으로 바꿔봐. 이래 보면 민주주의 꽝 되겠죠. 그게 아니고 민주주의 틀 내에서 뭔가를 조정하고 정리하고 뭔가 민주주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믿을 때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세대 간의 전승이 이루어져야 되는 민주주의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부모 세대가 민주주의를 경험했고 또 자녀 세대가 그걸 또 해석하고 손주 세대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게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세대 간 전승이 가능한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민주주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민주주의는 기억이, 가치가, 태도가 같이 전승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소중한 기억과 가치가 태도로서 전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교과서에만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법률가, 정치인들만의 얘기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가정 내에서, 동네에서, 어떤 모임에서, 단체에서 서로 간에 말을 듣고 서로 절차를 존중하고 어떤 결정에 따르고 또 결정한 걸 지키고 이런 생활 과정에서 훈련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는 큰 담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일상적인 실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민주주의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요? 저는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한 5가지로 보통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80년 전에 해방 이후에 수없이 많은 우리 사회 내에, 대한민국 내에, 한국 현대 정치사에 거론되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 갈등들, 희생, 긴장, 인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또 그 사건들 사이에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열망, 또 민주화를 위한 시민의 참여,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는 절대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억의 자산을 우리가 반드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민주주의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어요. 너무 가볍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태어날 때부터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있던 거 아니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언제든지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난한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역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반드시 이 기억의 자산을 다음 세대에 전승시켜야 합니다. 둘째는 참여의 자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뜨겁잖아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 에너지, 거리에 쏟아내는 그 에너지, 정치적 에너지가 어떤 다른 나라의 국민들보다도 강한 사회가 대한민국입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 뜨거워서 문제라고 느낄 정도도 있죠. 그렇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 훨씬 뜨거운 게 낫습니다. 참여 없는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것은 어떤 특정 진영의 뜨거움이 아니고 공공 문제에 무관심한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를 떠받치는 그 뜨거움이 전달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건 회복력의 자산입니다. 회복력. 한국 민주주의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그 사이에 갈등도 크고 상처도 깊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게 다시 시간이 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균형을 회복하고 제도가 다시 작동되고 이 회복력이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음 세대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뭐 고기를 줄 게 아니고 고기 낚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가로 데리고 간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완벽한 정치 시스템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게 될 수없이 많은 위기들 가운데서 언제든지 일이 생겨도 다시 균형을 찾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공공성의 자산을 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나의 이익만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계층, 다른 세대, 다른 지역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공공성의 자산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반드시 알려줘야 될 어떤 민주주의를 계속 지속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아주 빠른 성장 과정에서 경쟁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경쟁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공공의 기준을 지키는 훈련은 사실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지혜를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다섯째로는 절제의 자산입니다. 민주주의는 열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 편이 이겼다고 상대를 짓밟지 않는 절제, 분노가 있어도 규칙을 넘지 않는 절제, 정치적 승패보다 공동체 지속을 먼저 생각하는 절제,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꼭 남겨줘야 될 민주주의의 품격인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시청하시고 계신 시니어 세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세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이 역할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게 많이 거론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시니어 세대는 기억의 전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주 빠르게 변하는 정보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숏폼이라 그러죠. 짧은 영상, 아주 자극적인 문장, 이런 걸로 접합니다. 사건들을. 이런 세대들일수록 경험의 맥락을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경험의 맥락을 설명해 주는 세대가 우리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게 무너질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흔들리게 되는지, 이런 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설명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건 과거에 매몰되고 붙들려 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현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토대가 기억입니다. 둘째로는 여러분들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세대 간의 갈등,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있죠. 지역 간의 갈등.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요새 더 심한 것 같아요. 이념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온통 막 갈등 천지죠. 이런 갈등들 앞에서 시니어 세대가 해야 될 일은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 갈등을 어떻게 견디는지 하는 법을 다음 세대에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의견이 달라도 이제 인생 저 친구하고 관계 끊어. 이런 거 안 되죠. 정치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생각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선 협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태도들이 100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다음 세대에게 큰 교육이 됩니다. 다음에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현 제도를 신뢰할 수 있는 수호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 시스템 불신하죠.
요새는 레가시 언론이라고 전통 언론 믿지도 않아요. 전부 뭐 유튜브 보고 자기들만의 지금 언론을 만들어서 찾아다니고, 정당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 외에는 다 적으로 돌리고. 물론 비판은 필요합니다. 비판해야죠. 그렇지만 제도 자체를 부정하면 이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부에서 비판은 할 수 있고 내부에서의 비판은 활성화되어야 되지만 제도를 흔드는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시니어 세대는 제도의 한계를 비판하되 제도 자체를 파괴하려고 냉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문제가 커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삶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 이러한 문제인식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은 하되 무너뜨리지 말자. 이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시니어 세대는 공론장의 품격을 지키는 안내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민주주의는 말의 성찬, 민주주의는 말의 질서입니다. 말하고 말로 다 하죠. 정치인들은 다 말로 하는 거니까 정치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 체제 내에서도 다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반론하고 설득하고, 이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이 공론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 공론장이 너무 쉽게 요새는 서로 조롱하고 혐오하고 낙인 찍고 선 긋고 단절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행태는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니어 세대가 보여줘야 될 것은 말의 절도입니다. 말을 하되 꼭 이겨먹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한 말, 막 상대를 막 자극시켜가지고 흥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논거를, 기준을 세우는 말, 어디서 이런 말 들리는데 하는 이런 소문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고 팩트 위주의 말, 이런 언어 습관이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니어 세대는 생활민주주의의 실천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실제로 민주주의는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작동되는 제도입니다. 뭐 교과서에서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국회 혹은 뭐 청와대, 법원, 뭐 행정부 이런 데서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 내에서, 모임에서, 교회에서, 경로당에서, 절에서, 뭐 시민단체들 활동할 때, 동네 무슨 뭐 운동 모임에서 민주주의가 훈련되고 작동되는 겁니다. 나이 들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젊은 사람들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의견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서 적절하게 조정하고 절충시키고,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쪽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 공동체 안에 약한 사람을 먼저 배려해주고, 이런 작은 것들이 민주주의의 토양이 되고, 이런 생활 속의 실천들이 쌓이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시니어 세대 역할은 옆에서 어드바이저, 단지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기준으로서 작동돼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은 학교에서 강의, 뭐 어떤 유튜브, 뭐 이런 걸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른들이 실제로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른들끼리 정치를 어떤 태도나 어떤 말투로 하는지,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서로 조정하고 중재하고 절충하고, 또 어떤 그 차이를 어떻게 견뎌내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 세대는 민주주의의 선생님이기 전에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민주주의를 남길 것인가? 우리는 후손들에게 뭘 많이 남겨주려고 하죠. 재산도 남겨주고, 예금도 남겨주고, 부동산도 남겨주고. 재산이 많으면 그럴 수 있죠. 우리 그 다음 세대가 잘 살아야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뭐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그렇지만 공동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돈이나 어떤 헌법 책 속에 있는 민주주의 교과서 내에 있는 이런 제도만 남긴다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것은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의 습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될 민주주의는 과격한 승패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오래 버티는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상대를 제거해서 끝나는 정치가 아니고 그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여야 합니다. 분노를 내 삶의 성장 동력 이런 게 아니고 책임과 절제를 통해서 함께 배우는 민주주의여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야 할 말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민주주의는 더딜 수 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가 폭력보다 낫고 그 민주주의가 독선보다 낫고 그 민주주의가 침묵보다 낫다.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고쳐가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만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너무나 유약하기 때문에 절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사회가 이 민주주의를 기억하고 이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또 절제하고 누군가는 참여해야지 이 민주주의가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주의에 관해서 시니어 세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니어 세대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걸로 시니어 세대를 정의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경험했고 더 많이 비교해 볼 수 있고 더 넓게 더 높은 데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니어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데 머물지 말고 다음 세대가 민주주의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내어줘야 합니다. 훈계하기보다 설명해주고 열내서 분노하기보다 절제하고 냉소해서 삐치기보다 참여하고 편 가르기보다 공공성을 앞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국엔 제도이지만 동시에 품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품격은 한 사회의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가장 큰 지혜는 어쩌면 이것일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잃지 말아라. 권력을 사랑하기보다 제도를 존중해라. 이기는 것보다 오래 살아가는 것을, 오래 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라. 이런 지혜가 있을 때 민주주의는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